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세계 1위 로봇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로봇주들 다음으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상승 재료를 갖고 있는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벌써 9,000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10,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와 로봇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총 자료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과 2024년도 상반기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 놓은 리포트고요. 그 내용에 따른 핵심적인 종목군들도 정리해 놨으니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로봇에 대한 내용들은 2023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도까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상용화 이슈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올 거거든요. 일단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협동 로봇 이슈가 나왔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처음으로 투입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공정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싱가포르에 준공한 현대차 그룹 글로벌 혁신 센터에다가 두산 로보틱스 로봇을 들여서 공정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를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자동차들에 대한 부품들을 얹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옮기면서 생산을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접고 이제는 작업자 한 명과 로봇이 팀을 이룬 셀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전기차 공장이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만큼 로봇이 투입될 수 있는 생태계도 점점점 발전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연기금들이 국내 로봇주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 삼성 SDI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세 번째로 로봇주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세 번째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내년부터 대기업 투자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도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로봇의 족쇄를 풀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내에 달 표면을 탐사할 수 있는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로봇 사랑이 지속되는 만큼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로봇을 중점적으로 만드는지 봐야 됩니다. 누구는 서비스 로봇을 만들고요. 누구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요. 누구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로봇에 적용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기준은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얘네가 2024년도 상반기에 서빙 로봇을 출시 예정입니다. 아니, 서빙 로봇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경쟁력이 있냐?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까지 타겟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로봇이 침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침투로 인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로봇 시장 같은 경우 어때요? 아무리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로봇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서빙 로봇이나 혹은 자율주행 로봇이나 대다수의 로봇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뭐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 있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은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빙 로봇이 늘면 늘수록 중국과 일본의 배를 불리고 있는데 그러한 판을 뒤집기 위해서 정밀 시각 센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동과 정지 등 동작을 할 때 목적지까지나 거리에 대한 각도에 대한 오차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처럼 정확하게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센서를 통해서 체크하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산업 및 서비스용 로봇에 쓰이는 센서는 약 50mm 가량의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오차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차 범위를 0.5ml까지 줄일 수 있는 센서나 자율주행 기술들이 벤처 투자 업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만큼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물류 로봇도 그렇고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서빙 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배달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즉 상용화 가속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하면은 가장 최근에 이슈받았던 내용들이 있죠. 바로 현대자동차의 레벨 3입니다. 그 레벨 3가 이번에 또 연기를 했죠.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율주행 레벨 3 차량 출시 계획이 또 내년으로 연기가 됩니다. 세 차례나 연기가 된 거고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율주행 사업부 전무는 야간 자율주행 기술 쪽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율주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를 실현한 혼다 레전드가 있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부터 최신 자율주행 기능을 유료 선택 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벤츠도 2024년도 미국 일부 주에서 S클래스와 EQS 세단 모델을 대상으로 연간 2,500달러의 구독료로 자율주행 레벨 3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약 300만 원대의 300만 원대의 구독료를 내면은 자율주행 레벨 3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이미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국내 시장의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현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대박 이슈가 나왔죠. 테슬라가 게임 체인저 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테슬라가 프로그래밍을 최소화한 새로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1월 24일 날 언론에 의하면 풀 셀프 드라이빙 12 버전은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미 배포되기 시작했고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풀 셀프 드라이빙 12 버전은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약 1,560만 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구매했을 때고 구독하는 방법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봇 업계까지 연결됐을 때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와 칩 등 풀셀프 드라이빙의 하드웨어 원가와 개발비를 다 했을 때 약 34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1,56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총이익률이 무려 80%에 육박하고요. 소비자에 대한 채택률이 10%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현재 자동차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풀셀프 드라이빙과 비전 AI에 대한 가치가 약 4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가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연말까지 혹은 내년 연초까지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1을 출시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1조 달러 재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핵심적인 기술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자체, 오토파일럿 자체가 악재가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그 악재가 해소가 됐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이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테슬라 모델 3를 몰던 운전자가 나무를 들이받고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서 연결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운전자는 죽고 동승자와 그 아들은 상당한 화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었고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배시원의 의견이 9대 3으로 테슬라 쪽에 압도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사망 사건 자체가 제작 결함이 아니라는 첫 번째 판단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송이 몇 개씩이나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테슬라 쪽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상승 동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 풀셀프 드라이빙을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까지 진출을 합니다. 중국의 매체 중거지진바오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중국 내 부처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즉 거기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상당히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자율주행을 이용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를 이용한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들이 몰리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중국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유럽, 중국, 호주에서 신차의 풀셀프 드라이빙 테스트 버전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안내 책자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개발 단계는 넘어갔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테슬라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 일부 국가에 적격한 고객에게는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장의 선두 테슬라가 새로운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을 출시하면은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관심 증가에 따른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기아차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현대차 그룹형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자율주행에 내비게이션을 연동하는 만큼 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정밀지도라고 하죠.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로봇과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이게 주행 데이터나 이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 클라우드 AI 기업과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AI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자원 배분 등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즉 현대차 그룹에서도 자율주행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12월에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2에 따른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의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차와 로봇 시장의 핵심적인 기술의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반도체, AI, 로봇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이 자료집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거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어플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작동까지 하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약관을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까지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성함까지만 적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같은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냐, 집 주소 같은 거 안 적어도 되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최선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로그인만 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메일 그리고 이름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이 끝나시면은 로그인 버튼 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컨텐츠를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은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하단부에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말고도 또 어떠한 컨텐츠를 내가 이용할 수 있냐 궁금하실 수 있죠. 일단은 단기 급등주와 핵심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업로드 해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다운로드는 급등 추천주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핵심 이슈들, 그 핵심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장 시작 전에 이 뉴스들만 보셔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이슈가 지속될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끝날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한 급등주들을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다가 매번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다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